자, 오늘 이 시간에는 2025학년도 1회 검정고시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어쨌든 선사 문제입니다. 자, 기억에 들어갈 유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선사시대는 어쨌든 유물이나 유적을 통해서만 살펴볼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 시대 사회생활을. 자, 그래서 이 박물관도 그런 기획전을 한 것 같아요. 자, 손으로 체험하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하면 떠올릴 게 뭐가 있어요? 고인돌하고 동검이죠. 비파행동검, 세형동검. 자, 그런데 비파행동검은 여기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고인돌, 그죠? 고인돌. 청동기시대니까. 칠지도는 이건 백제시대 유물입니다. 백제시대의 백제왕이 일본 왕한테 하사한 거라고 얘기하는 일국가닥. 그죠? 이건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일본에 있습니다. 혼천이는 조선 세종 때 발명했던 천체 관측기관입니다. 관측기예요. 팔만대장경은 고려시대, 그죠? 몽골 침입을 격퇴하고자 만들었던 대장경입니다. 이거 16년간 정도 걸렸어요. 자, 다음 정책을 펼친 왕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뻔해요. 장수왕 나오고 광개토왕 나오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죠? 다음 정책을 펼친 왕은 평양으로 천도하여 남진 정책을 추진함. 남진이라는 남쪽으로 진출했다는 얘기입니다. 백제 수도인 한성을 함락하고 한강 유역을 장악함. 그래서 뭘 세웠어요? 충주는 남한강 유역입니다. 그죠? 충주에 뭘 세웠어요? 중원 고구려비를 세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이건 누굽니까? 여기 고구려 왕이 있어요? 없죠? 광종은 고려 왕이고, 정조는 조선 왕이고, 문무왕은 신라 왕이고, 그죠? 신라 통일을 완성한 왕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장수왕은 이 사람이 맞습니다. 그죠? 이게 평양으로 전도하여 남진 정책을 추진함. 그죠? 그래서 백제를 멸망시킨 건 아니죠. 한성을 함락한 거죠. 그래서 이 한성에서 어디로 이사 갑니까? 백제가 공주로 이사 가죠. 공주가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어요? 웅진이라고 했죠. 웅진. 그 다음에 어디로 이사 갑니까? 다시 사비로 이사 갑니다. 자, 요렇게 됩니다. 요게 백제예요. 백제는 수도가 3번 옮겼습니다. 고려도 수변을 옮겼어요. 3번. 처음에 졸본성에서 어떻게 돼요? 국내성 옮겼고, 국내성에서 다시 평양으로 천도했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3번 옮겼습니다. 신라만 한 번도 안 옮겼습니다. 자,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신문왕의 업적 국학 설립. 기억이 뭐냐? 그죠? 구주 오소경. 신문왕은 신라 통일신라라는 말이 좀 어색하지만 통일신라 시대 왕입니다. 그럼 이 사람의 업적이 뭐가 있어요? 통일신라 시대에 관계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별기군은 아까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죠? 별기군은 신식군대입니다. 통리기무함원에서. 그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장용영. 요거는 뭡니까? 장용영은 정조입니다. 정조와 관계 있어요. 정조. 조선 정조. 그 다음에 경국대전. 요거는 언제 완성했습니까? 조선 성종 때 완성했죠. 자, 그러면 여기 신문왕과 관련된 업적이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노고폐지하고 뭘 지급했습니까? 관료전을 지급했죠. 관료전은 농토에 대한 것만 관계 있지, 세금만 부과하는 거지, 노동력까지는 어떻게 돼요? 관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고폐지입니다. 노고폐지. 다음에 설명한 인물은 고려 11대 왕인 문종의 넷째 아들이다. 해동 천태종, 왜냐하면 천태종이 중국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동이라는 얘기는
동쪽, 우리나라 지칭합니다. 해동, 뭐 청구, 이거 다 우리나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교선일치를 주장했습니다. 자, 고려시대 인물 여기에 어디 있어요? 김구는 근대의 인물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 그죠? 신채호도 근대 인물이죠? 그다음에 이차도는 이차돈의 사. 이차돈의 죽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고려의, 그 신라의 불교가 공식 인정받죠? 그죠? 이게 신라입니다. 고려시대 인물은 의천밖에 없습니다. 의천은 법명이에요, 법명. 이 사람 뒤를 이어서 이 사람은 선종입니다. 선종 입장에서 교종을 통합한 사람은 누굽니까? 요 뒤에 사람. 진울이죠. 진울도 고려시대 인물입니다. 자, 요거 다음에 요게 출제할 확률이 높아요. 자, 선종교종.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한국사신문 특집기사 외교로 거란의 침입을 극복한 서희. 서희라는 얘기는 고려시대라는 얘기네요. 거란은 고려와 송과의 관계 단절을 요구했다. 고려가 이를 거부하자 거란은 고려를 침략하였다. 이에 고려의 서희는 외교단판을 벌려 거란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압록강 일대 모호를 확보했다. 자, 서희는 무인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무인은 아니고 문관입니다. 문관. 그런데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뭐 서희에 관계돼 가지고 외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조금 부각을 받았던 인물이죠. 서희. 외교단판을 통해서 외교단판이라는 거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단판을 해가지고 거란의 요구를 수용을 할 거를 약속을 하고 알았어, 그거 봐드릴게 라고 얘기해가지고, 근데 대신에 우리가 너희하고 외관계를 못 맺는 것은 압록강 일대에 누가 있기 때문에? 거란이 있기 때문에, 여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결국 여진을 몰아내고 여기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가 어디냐 얘기예요. 강동 육주죠. 강의 동쪽이에요. 강의 동쪽. 강은 어디예요? 압록강이죠. 압록강 동쪽에 있는 6개 주입니다. 우산국은 뭐예요? 지금의 울릉도고, 대머도는 현재 우리나라 땅은 아닙니다. 이거는 스시마입니다. 일본 땅이에요. 네, 청해진은 예전에 완도에 설치했던 신라의 진입니다. 기지입니다. 그래서 청해진 이렇게 됩니다. 밑줄 친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중종은 훈구를 견제하고자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을 등용하였다. 조광조는 유교적 도덕 정치를 강조하며 개혁을 추진하였다. 중종, 조선왕이죠. 조선왕. 조광조, 조광조는 어느 계파예요? 사림파입니다. 사림파. 중종이 훈구파가 너무 야대니까, 그죠? 그 조광조를 수용했습니다. 등용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광조가 주장하는 것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어요. 이때 당시에 했던 게 이제 뭐냐면, 혈량과. 이건 추천제입니다. 과거 보지 않고 또 추천해서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그죠? 혈량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게 훈구파에 공격받는 빌미가 됐습니다. 위윤삭제예요. 그러니까 공을 별로 이 사람이 그 공을 세운 것 같지 않은데 공 받은 사람의 명단에 있다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삭제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때 당시 그 대다수가 누구예요? 훈구파죠. 그죠? 그래서 훈구파가 조광조를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게 이제 김효 사화죠. 김효년에 있었던 사화입니다. 개혁 정책이 뭐냐 이거예요. 중종 조광조 현량가입니다. 그러니까 당백제는 이거는 경복궁 중건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죠. 그래서 발행액수를 높인 겁니다. 그래서 장백전. 그 다음에 한미정식 계획은 일본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거죠. 쌀을 증산해서 일본 가져가겠다는 얘기, 이거는 실패를 했습니다. 정동행성 임무소는 우리나라를 감시하던 기관이죠. 그래서 이걸 없앤 거는 언제입니까? 공민왕 때입니다. 공민왕 때. 자, 공민왕 때 없앴습니다. 다음 대화 내용에 해당하는 제도는 수산물로 된 공부를 이제부터 쌀, 옷감, 동전으로 납부해야 된다네. 이 특산물 내던 거죠. 특산물 내던 거를 곡물을 이제부터 쌀이나 옷감이나 동전. 게다가 집집마다 내던 것을 토지 면적에 따라 부과 등, 이것도 과세 기준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세금 매기는 기준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토지 면적에 따라. 토지 면적은 결수예요. 결. 토지 보유 결수에 따라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과세 기준이 토지 보유 결수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없는 소작농은 어떻게 됩니까? 해방이죠. 그죠? 자, 이거에 해당하는 제도는 뭡니까? 토지 결수가 토지 보유 결수로 바뀌었고, 과세 기준이 토산물 내던 것을 쌀이나 옷감이나 동전. 왜냐하면 대부분은 쌀은 나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는 쌀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옷감이 많지요. 그래서 여기는 옷감을 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포를 받았어요. 황해도는 돈을 잘 버니까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니네는 돈으로 내라라고 해가지고 했던 그 제도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대동법이죠. 대동법은 특산물 내던 거예요. 특산물 내던 거를,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예요? 특산물 내던 거니까 우리 지역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를 막 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직접 못 내니까 방납을 하죠. 대신 내게 하죠. 근데 대신 내게 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원래는 뭐 한 냥짜리라면 뭐 세 냥이나 네 냥이나 이런 식으로 부과해요. 이 사람이 방납으로. 그래서 방납 패단이 심해서 이거를 바꾼 겁니다. 토산물 내면 쌀로 거두면 어떻게 돼요? 쌀은 흔하니까. 그죠? 쌀은 흔하니까 쌀로 받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동법이에요. 방공령은 1889년에 있었던 일본으로 쌀을 무제한 방출 자체를 막으려고 했던 건데, 이거는 결국 실패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한 달 미리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이걸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방공령은 실패로 끝납니다. 전시과, 이거는 고려의 토지지도죠. 토지하고 그다음에 그 고려시대에는 특이한 게 뭐냐면 시지, 뗄감 없는 임야를 줬습니다. 그래서 전시과를 얘기합니다. 치안유지법은 일제시대 만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게 해당되는 것은 대동법밖에 없습니다. 법이라고 다 법이 아니에요.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시행되었던 정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있었던 거, 우선 척합이죠. 척합이 1871년 신미양요를 계기로 해서 만들었던 거죠. 그 다음에 호포제, 이거는 밀어붙여서 결국 이루어냈습니다.
해사령은 이건 일제강점기 1기 때 했던 건데 이게 2기 때 가면 31년 이후에는 일본의 자본이 축적이 돼서 이 회사 설립이 신고제, 허가제로 하니까 번거롭죠. 그래서 신고제로 바꿉니다. 그래서 해사령이 폐지가 됩니다. 훈민정음 창제는 세종대왕이죠. 그래서 답은 기역과 니은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조선이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평등조약이다. 부산의 이계항구의 개항과 조선연해에 대한 측량권 및 영사재판권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영사재판권 취해법권이라는 얘기예요.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죄를 저질러도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강화도 조약이죠. 텐진 조약은 일본하고 청나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군대 파견할 때는 미리 통보하자는 얘기입니다. 훈유십조는 고려 태조가 후손한테 남겨준 거죠. 훈유십조. 한미상호 방위조약은 1954년에 발표했던 겁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것은 강화도 조약밖에 없습니다. 자, 가상일기의 내용과 관련 있는 사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894년 몇 월 며칠 우리는 전주성을 점령한 후 정부와 전조약을 체결하였고 정부로부터 폐전계획을 약속받았다. 이걸 폐전계획을 수행했던 게 폐전계약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를 없애는 거예요. 이걸 실제 집행했던 게 직강소라는 겁니다. 일본군이 경복궁을 침범하여 내정을 간섭하고 있다. 우리는 나라를 왜 다시 힘을 얻죠? 외세를 물리쳐야 되겠다. 이거는 제2기입니다. 2기. 요거는 1기고 1기 동학농민운동 2기. 요거는 반봉건. 국내 문제의 중심이었다면 이거는 반제국주의입니다. 요건 대일본 문제. 이 반제는 여기 제국주의는 누구예요? 일본입니다. 일본. 자, 이거는 뭡니까? 동학농민운동이죠? 예성논쟁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건 앞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죠? 네, 물산장려운동은 국산품 애호운동. 이건 1920년대. 그죠? 23년, 22년 이때 있었습니다. 원종과 애호는 신라 말에 농민 반란입니다. 원종과 애호는.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이게 답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독립협회 활동, 독립문 및 독립관 건립, 강연회 및 토론회 개최. 이때 큰 집회를 했죠. 만민 공동회. 그 다음에 관리들이 참여하는 관민 공동회도 한 차례 있었습니다. 당평책은 관리 등용에서 어떻게 돼요? 당파에 상관없이 임명하겠다는 얘기죠. 이거는 영종조 때 했습니다. 수선사 결사는 이거는 불교 개혁운동이에요. 결국 이건 고려입니다. 고려. 22담례 왕족 파견은 이게 왜냐면 백제가 한상에서 요로 옮겨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쪽 지방에 장악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믿음하는 사람은 왕족을 파견해가지고 여기를 관리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23년에 왕족 파견. 이거는 누구죠? 무령왕입니다. 무령왕. 만민공동회가 답입니다.
다음 내용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은 일본은 1930년대 침략 정책을 확대하면서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는 민족 말소 정책을 추진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나왔던 게 이제 뭐예요? 일선 조선하고 일본은 조상이 같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내선일체. 내지와 조선은 한 몸뚱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때 당시에 안 받았던 조선 사람을 군대로 받아들이죠. 자,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은 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930년대에 요거 당으로 유학을 떠나는 승려. 당나라는 이때 멸망한 지 한참 됐죠. 그죠? 요거는 신라와 관계 있는 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유신체제에 저항하는 시민. 유신체제는 1972년 이후에요. 한국시민 서사를 암송하는 학생. 이때 한국시민을 서사를 암송했어요. 한국시민이라는 것은 일본 천황의 신민이라는 얘기입니다.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암송하게 했습니다. 이때 당시엔. 몽골과의 강화를 반대하는 삼별초. 요거는 고려시대죠. 고려시대. 그래서 답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걸 하기 위해서 황국신민화, 한국신민 서사, 정오묵도, 궁성요배, 일본 왕을 하기 위해서 일본 왕이 있는 곳을 향해서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는 거죠. 이런 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음에 설명하는 것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단발령이 원인이 되어 발생함. 유인석, 이소홍 등 반일의식을 가진 유생층이 주도함.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뭐예요? 을미사변. 그 다음에 일본이 밀어붙였죠. 개혁을. 그래서 이게 을미개혁입니다. 을미개혁 조항 중에 뭐가 있었어요? 단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시해와 어쨌든 중전이니까 공모죠. 공모시해와 단발령이 원인이 돼서 발생함. 그래서 일어난 게 뭡니까? 여기서 을미의병이죠. 을미년에 일어났던 의병운동입니다. 이거는 1년 정도 가고 결국 그 고종이 이제 그만하고 하니까 결국 이거는 해산했습니다. 병자호란은 1636년이에요. 무신정변은 1170년에 있었습니다. 고려의 문관들에 대한 무신들의 응징이죠. 그죠? 분할운동은 1930년대. 이건 농촌 계몽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을미의병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1923년에 경남 진주에서 소집되어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주장함. 다른 사회운동단체와 연대하여 항일 민족운동을 전개함. 이게 형평사죠. 형평사. 형평운동이라는 얘기예요. 형평운동. 그죠? 왜냐하면 진주에는 이때 당시에 진주에는 그게 많았어요. 백정마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정들이 요 사람이 이게 이제 발단이 된 게 뭐냐면 한 사람 중에서 요 백정인 출신 중에서 한 사람이 애가 그 대학 가죠. 지금 얘기하면 고등학교 진학하려고 그러는데 진학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차별하느냐라고 얘기해가지고 신분차별 철폐운동이 형평사운동입니다. 거기서 출발한 게 형평사운동이에요. 이게 1894년에 노비제도가 폐지됐죠.
노비지대가 폐지됐죠. 그죠? 노비지대가 폐지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30년이 조금 안 됐지만 어쨌든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신분차별이 여전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백정은 최하층이었어, 사실은. 농민과 같지 않고 최하층이었기 때문에 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정에 대한 차별운동을 철폐하자라는 운동이 조선 형평사 운동입니다. 그게 조선제 형평사예요, 이게. 요거 단골 문제입니다. 형평사 문제. 별무반은 윤관이 했던 거죠, 윤관이. 신민회는 1907년에 만들었던 그 시민단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그 애국계몽운동 단체입니다. 근데 애국계몽운동 단체만 하는 게 아니고 해외 독립운동 인지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신민회입니다. 이거는 비밀 결사예요, 비밀.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화랑도는 이건 신라죠, 신라. 그죠? 그래서 조선 형평사가 맞습니다. 자,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기억의 활동 내용, 한국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를 제정. 한국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를 제정하고 우리말 큰사전을 편찬을 시도했지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학회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이거를 추진했던 게 뭡니까? 조선학회죠. 추진사는 일본에 파견했던 우리나라 사신입니다. 근후에는 1927년에 만들었던 그 신간의 자매단체 여성운동을 주도했던 게 근후입니다. 신흥무관학교는 요거는 1911년에 만주에서 출발했던 신흥 강습소의 후신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독립운동가를 양성했던 기관입니다. 한 3,500명이 여기에 출신입니다. 조선학회입니다. 이거 할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 큰사전, 이거 조선학회죠. 이 조선어니까.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못못 기념영화 콘티. 작년 일보니까 나주에서 일본인 학생이 한국인 학생을 희롱하자 한일 간의 다툼이 벌어짐. 이 장면 일위에서 막 투닥투닥거리는 게 싸움이 벌어졌겠죠. 그 다음에 신간회가 진상주단을 파견함. 신간회가 잘한 게 이 진상주단을 파견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이때 당시 한 5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만 명이 별거 아니지만 이때 당시 학생이라고 그러면 중고등학생이 그 정도 되니까 되게 컸습니다. 요거는 학생이니까, 그죠? 학생운동이죠, 학생운동. 광주 학생 항일운동. 이거 1929년. 그죠? 실사 남북공동성명은 1972년에 발견했던 거예요. 제주 4.3 사건. 요거는 일본, 조선에 와 있던, 한국에 와 있던, 한국에 와 있던, 미국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4.3 사건이 원래 출발점은 그거예요. 원래는 1948년 50선거의 거부 운동이에요, 사실은. 50선거 거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는 유일하게 어쨌든 전국에서 유일하게 50선거를 치러서 지역국회의원을 못 만드는 게 제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쨌든 제주도에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때 사람들이 어쨌든 그 군대가 여기에 그 진주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탄압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학살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4월 3일 날 한라산 꼭대기는 아니고 그
주요한 그 지점에 어쨌든 그 봉화불을 올려가지고 전체적인 시위 운동을 합니다. 그게 4.3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이제 북한이 북한 노동당이 이게 북한 노동당은 아니고 어쨌든 그 남한의 노동당, 근데 이때 불법이 됐지만 어쨌든 이 중심이 돼가지고 벌어졌다라 해가지고 어쨌든 차별이 많았죠. 지금도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논란이 있는 게 우리 측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일부 층에서 그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제주 4.3 사건은 어쨌든 이거는 제주 섬 사람들이 생존권 문제였어요. 이때 사람들이 마구제비로 사람들 잡아다가 죽였거든요. 그래서 제주 3 사건이 그래서 유명한 겁니다. 임실 농민봉기는 1862년에 있었습니다. 이게 62년이 임술년입니다. 임술년에 농민봉기가 있었어요. 봉기라는 건 이게 벌이죠. 벌이 이렇게 막 한 번에 공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떼져서 가죠. 그죠? 그것처럼 이때 당시에 농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지도부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70 가운데서 일어났는데 결국 이거는 다 진압당합니다. 그래서 임실 농민봉기, 이게 이제 세도 정치를 끝낸 계기가 됐던 그 농민봉기입니다. 자, 여기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기억에 해당하는 운동은 박정희 정부는 1970년부터 농가소득을 높이고 낙후된 농촌을 근대화하여 도시와 농촌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자 뭐를 실시했다? 박정희 정부가 추진했던 운동이 뭐예요? 3.1운동은 아니죠. 3.1운동은 전민족적 운동이었어요. 이건 200만이 참여했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 인구가 2천만이었으니까 10분의 1이 참여한 거예요. 이거는 연인원입니다. 이게 새마을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교조신운동은, 교조라는 것은 종교의 교회를 처음에 창시한 사람을 교조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동학농민운동이죠. 동학농민운동에서 처음에 출발할 때 동학을 최재우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거로 출발한 거예요. 동학농민운동으로 출발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교조신운동으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죽은 교조인 최재우를 억울하게 죽었다 얘기를 이제 국가가 인정하고 그 원을 풀어주자는 얘기가 신원운동입니다. 근데 이건 실패했습니다. 근데 금모기운동은 IMF 때, 그죠? 이게 40억인가 이렇게 모았었습니다. 이게 새마을운동입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시기에 들어갈 사건은 대한민국 이런 것을 맺고, 이 한국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직속 군대입니다. 이게 그럼 기억에 뭐가 있냐 얘기예요. 임시정부 관련된 겁니다. 규장각은 누구예요? 정조죠. 서경천도 운동은 뭡니까? 이건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서경으로 수도로 옮기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건 실패했습니다. 쌍성총관부. 요거는 쌍성총관부는 원래 요거는 원나라 땅이었어요. 원나라 땅이었는데 요걸 다시 고려의 땅으로 만든 게 공민왕 때죠. 공민왕. 공민왕 때 공격을 했습니다. 국민 대표회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각 단체가 모여서 임시정부를 어떻게 할 거냐, 고쳐서 쓸 거냐, 아니 없애고 새로운 걸 만들 거냐라고 얘기해가지고 심하게 논쟁을 벌였던 게
국민대표입니다. 근데 이건 결론이 안 나서 결국 임시정부는 계속 임시정부는 계속 유지됐습니다. 그래서 국민대표예요.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일본이 태정관지령으로 조선의 영토로 인정한 섬이야. 앞에도 독도 문제 나왔었죠. 대한제국은 칙령 41호를 공급하여 이 섬이 우리 영토임을 명백하게 밝혔어. 그래서 여기 시험 문제는 보통은 보면 기출문제를 5년치 모으고 뭐 이렇게 모으는데 이게 그것만 풀어봐도 충분히 문제를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 문제라고 해서 안 나진 않아요. 이거는 딱 봐도 독도죠. 자,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이교전쟁입니다. 북한군의 남침. 여기 뭐냐 이거예요. 1951년도고 50년에 있었던 게 뭐가 있습니까? 인천 상륙작전이죠. 이게 답이죠. 기주대첩은 이건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강감찬이 그죠? 기주에서 큰 승리 거뒀죠. 그래서 대첩입니다. 명남대첩은 이순신이 다시 복귀하죠. 복귀해서 치른 여기에 이제 그거예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있습니다. 이게 이 명남대첩입니다. 안시성 전투는 고려가 당나라가 싸웠던 전투가 안시성 전투입니다. 자,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맞습니다. 다음 내용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건은 1960년 자유당과 이승만 정부는 이기붕을 부통령이 당선시키고자 했다. 이를 위해 투표함 바꿔치기, 개표 조작 등의 부정을 행하였다. 이게 3.15 부정선거입니다. 자, 이건 뭐예요? 이걸 빌미로 발생한 거, 사건. 3.15 부정선거를 바탕으로 해서 일어났던 거. 4.19 혁명이죠? 아간바초는 러시아 공산으로 고종이 옹경한 겁니다. 이거는 을미사변 겪고 나서, 고종이 신변에 안전이 신변에 위협이 되죠. 그래서 러시아 공산으로 옮겨간 겁니다. 이건 1년 좀 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카이로 회담. 홍경래난. 이건 1811년에 있었습니다. 관서지방 사람들의 차별, 요거를 빌미로 해서 일어났던 게 홍경래 난입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사건은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최진동의 군무도독부군 등은 연합부대를 편성하여 일본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1920년 6월 독립군 연합부대는 추격해오는 일본군을 기습 공격하여 승리했다. 20년 6월 달이죠. 홍범도군이죠. 최진동이죠. 그죠? 근데 여기에 이제 누가 빠졌어? 김좌진이 없죠. 김좌진이 없으니까 청산리는 아니죠. 그죠? 이건 봉오동 전투입니다. 삼포외라는 일본 사람들이 일으킨 거예요. 이거는 조선 중종 때 그죠? 일어났던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볼포 전투는 나당전쟁입니다. 나당전쟁. 나당전쟁. 위화대고는 이성계가 그죠? 요동정부를 꿈꾸고 출발했는데 중간에 마음을 바꿔서 어떻게 됩니까? 원래 이성계는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자기보다 우위인 사람인 누굽니까? 최영이 강제하는 바람에 결국 갔는데 중간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건 구테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성계가 일으킨 게 유화대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성계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조선을 건국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봉오동 전투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노태우 정부 시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올림픽 대회를 개최함.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남북 기본합의서입니다. 금융실명제는 누굽니까? 김영삼 정부예요. 금융실명제라는 것은 예전에 차명으로 통장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본인의,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가명으로도 만들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통장 만들 때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죠. 남면 북양 정책은三民主義 시키기 실패한 다음에 일본이 물자를 국내에서 조달하려고 강제한 겁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면화, 목화 있죠, 목화. 그 다음에 북쪽에는 양. 근데 이거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북양은, 양은 우리나라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비가 많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친명배금 정책, 이거는 명나라하고는 친하고 금나라를 배척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인조 때 한 겁니다. 인조 반정, 그죠? 그래서 노태우 정부 시기에 있었던 것은 남북 기본 합의서입니다. 여기서 남북 화해, 그 다음에 침략하지 않고, 이런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침략하지 않고, 불침략. 그죠? 침략하지 않고, 남북 화해. 요거를 주요한 골자로 담고 있는 게 남북 기본 합의서입니다. 자, 기억에 해당하는 인물은 누구는 상하이 홍코공원에서 폭탄 던져 일본 장성과 고관을 처단하였어요. 이를 계기로 중국 국민당 정부는 자연민국 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어요. 이게 누구 얼굴이에요? 의열활동이죠? 한인애국단이죠? 한인애국단 누가 주도했습니까? 김구가 주도했습니다. 김구. 인물은 윤봉길입니다. 여기 인물, 윤봉길. 김홍집은 아관파천 때 이 사람은 잡혀 죽었어요. 그 다음에 방정환은 어린이날 제정한 사람입니다. 어린이날. 요 시험에 났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전태일은 1970년대. 그죠? 이 사람도 그 몸에 기름을 붓고 이 사람은 자결했습니다. 청계천, 그죠? 그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그죠?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유인물을 얘기하면서 목숨을 버렸던 사람입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사건은 4.13 호원 조치에 맞서 시민들이 호원 철폐와 독재 차도를 외치며 전국적으로 시위를 벌임. 정부가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수용함. 4.13 호원 조치는 누가 했어요? 전두환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호원 조치라는 얘기는 8차 개헌이에요. 8차 개헌. 이때는 7년 단임제였습니다. 이걸 그냥 유지하겠다는 얘기예요. 단임제고 이거는 어떻게 돼요? 직선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유지하겠다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전국적으로 어떻게 돼요?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노태우가 6.29 선언으로 결국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헌법이 다시 바뀝니다. 그게 9차 개헌이에요. 그래서 이루어진 게 뭐냐면 6월 항쟁입니다. 이게 1987년에 있었습니다. 만적은 아까 얘기했지만 어떻게 돼요? 고려, 중기, 최충원의 개인노비라고 그랬죠? 50 총선거는 이거는 재헌국회의원을 뽑는 겁니다. 그죠? 국채보상운동은 나라가 진 빚을 갚자는 운동입니다.
6월 민주항쟁. 여기 직선제 개헌을 이뤄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뽑힌 사람이 누구예요? 안타깝게도 누굽니까? 김영삼, 김대중이 동시에 나오는 바람에 결국은 노태우가 당선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직선제 개헌으로 통과된 대통령은 노태우입니다. 자, 이렇게 하게 해서 시험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